네, 이제 저희 길고 긴 인터뷰 시간이 거의 끝나가고 저희 이제 3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3부는 저희 채널 안에서 색안경이라는 코너고 편견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이 브리더 혹은 샵이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혹은 아주 쉽다. 이렇게 양갈래길의 중간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떠올렸을 때 굉장히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브리더가 됐든 파충류 샵이 됐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영업자가 되는 거건데 농장을 하든 어떻든 간에 남이 돈 먹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아, 그렇죠. 그 의미에서 똑같은 거고 조금 차이가 있다. 다른 아이템이라는 한도 내에서 그걸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생물을 취급을 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취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얘네들을 잘 살 수 있게끔 키워서 얘를 좋아하는 분들의 품으로 그때까지 잘 키워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다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1년 365일 우리 아이들을 물을 주고 먹이를 주고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친구 중에 장인 어르신이 소 키우시는 분이 있는데 한 번도 여행을 가보신 적이 없거든요. 애들 연물 주고 새벽부터 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하루도 매장을 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물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항상 한 번씩은 들여다봐야 탈이 안 나니까. 물론 직원을 고용하셔서 여행을 가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집에서 키우신 분들도 쉽지 않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하루 이틀 꼭 보면은 평상시엔 괜찮은데 여행 갔다 오면 탈이 나있더라고요. 변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항상 그런 부분이 어렵죠. 그럼 브리더로 놓고 봤을 때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암수 한 마리씩 있으면 번식되는 거 아닌가 해서 되게 쉽게 접근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예, 물론 운이 좋으면 되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사람도 그렇지만 소개팅 했다고 해서 그렇죠. 그 사람은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죠. 마찬가지로 암컷 수컷이 있을 때 얘네들이 맞아주면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암컷을 새로 데려오거나 혹은 또 수컷을 데려오거나 그래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합사했을 때 얘네들이 많이 싸우면 생명에 위협이 올 정도로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서로요? 대체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컨트롤 해줄 수 있다 보니까 뭐 암컷 한 마리, 수컷 한 마리 데리고 왔다 그래서 뭐 번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쉽진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럼 뭐 너무 극단적으로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생물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계절이 다르다 보니까 쿨링이라고 해서 겨울철에 온도를 좀 낮춰주면서 대사율을 낮춰주고 봄이 돼서 대사율을 다시 올려줘서 호르몬을 번식 욕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개체들마다 노하우가 다 달라요.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제가 모든 유튜브의 브리더 관련된 분들 혹은 샵을 운영하시는 채널에 보면 이 얘기가 항상 빠지지 않아요. 브리더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직업이다. 혹은 수익이, 매장 샵의 수익이 굉장히 높다. 금전적인 부분과 떼어지지 않는 업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저희 어머님도 저희 어머님 파충류 싫어하시는데 제가 브리더 촬영가 이랬더니 저희 어머니조차도 야, 그거 돈 많이 버는 직업이라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건가요? 편견이 아닌가요? 좀 안타까운 게요. 물론 이제 뭐 단순히 브리더가 아니라 그냥 가게를 운영할 때 당연히 잘 되는 집도 있고 안 되는 집도 있고 사실 그럴 거예요. 브리더들마다 마찬가지로 뭐 잘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뭐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걸 단순히 브리더 하면 돈을 벌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암컷과 수컷을 데려와서 번식을 하면, 얘가 브리더를 꿈꾸는 분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얘네들이 새끼가 나오면 이걸 공짜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암컷과 수컷을 키우기 위해서는 계속 얘가 1년 365일 어떤 공간을 차지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먹이도 줘야 될 거고 유지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비록 돈은 벌었지만 그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수가 있어요. 매출만 너무 보면 안 되잖아요. 매입 자료를 봐야지, 유지비도 봐야 될 것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를 하고 단순하게 매출만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결코 모든 업계가 그렇지만 돈 쉽게 벌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한 마리당 막 200만 원, 막 300만 원, 뭐 이렇게 가격이 측정되니까. 그렇죠. 그
도대체 그 가격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해외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해외 수입가가 기본적으로 기준이 잡히고요. 네네. 물론 거기서도 이제 국내에서 인기가 있는 경우는 해외 시세보다 당연히 좀 더 높은 경우도 있고요. 혹은 오히려 반대로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희한하게 이런 번식 같은 거 정말 잘해요. 그래요? 그 실력들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보다 오히려 저렴한 경우도 좀 있긴 해요. 물론 아직 그 해외가 시장 워낙 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해외를 따라가는 게 맞긴 하고요. 아직까지는. 네. 그리고 이 이색 동물을 키우면 네. 빨리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동물이요? 네, 이 아이들이 네. 빨리 죽을 수 있다. 뭐 네. 잘 아프다. 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맞나요? 뭐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듯이 동물들도 면역력도 다를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키우는 사람의 잘못이 아닌 개체의 건강상 문제로 좀 일찍 죽는 경우도 있지만요.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열의 9이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이 잘 못 키워서 죽인 거지. 그거는 확실해요. 네. 거의 아이들 개체의 문제는 아니다. 네, 키우는 사람이 잘 못 키우는 문제인 거죠. 네. 그리고 이것도 사실 약간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비슷하겠지만 희귀 동물이라는 타이틀이 어쩔 수 없이 계속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키우시는 분들이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나 이런 동물 키워 하면서 약간 그 보이지 않는 허세? 네, 그게 꽤 보이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거는 근데 이게 이제 막 하시는 분들의 말씀으로 내 반려동물이야, 반려동물이 됐으면 좋겠어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 이런 동물 키워라는 거 자체가 약간 그 벽을 되게 조금 단단하게 막거나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는 일반 사람들이 못 키우는구나, 되게 조금 어떤 좀 특이한 사람들만 키울 수 있는 거구나라는 이미지를 조성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저는 그래요. 여자분들이 명품백을 샀으면 자랑하고 싶고 남자가 비싼 차를 샀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어떤 동물을 갖고 왔다. 그럼 자랑하고 싶죠. 사실 그거를 뭐 생물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그건 기본적인 인간의 그 욕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나쁘게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단순히 이제 그게 너무 과해지면 문제인 거죠. 제가 명품백을 맸다고 해서 명품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특수한 생물을 키운다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혼돈만 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아까 말씀 허세의 그런 부분은 어느 바닥이나 그쵸. 다 있는 거라서 네. 조금 그런 부분들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지금까지 사실 되게 저도 파충류라는 거를 되게 궁금했었어요. 하도 매체를 통해서 많이 봐서. 그래서 사실 인터뷰를 요청할 때 굉장히 어렵고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업계가 굉장히 서로 너무너무 친하신 것 같더라고요. 조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문턱도 높은 것 같고 그래서 그랬는데 저희 생각보다 너무 말씀도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한테 너무 다양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조금 있다가 한번 서울 랩타일 안에 있는 구경할 거잖아요. 네, 그때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바우어스 카멜레온 개코라고 그래가지고요. 카멜레온처럼 꼬리를 잘 써요. 그래서 나무가지 같은 거에 잘 매달리고 이게 다 큰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진짜 작네요. 네, 10cm 정도 되는 애입니다. 이런 식으로. 발색이 약간 카멜레온처럼 초록초록하죠. 진짜 작다. 너무 이런 아이들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소형하기에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고 렉사가 크지도 않고. 그렇죠. 사육장이 크지도 않고. 되니까. 주로 뭐 먹나요? 이 친구들은? 곤충도 먹고요. 그리고 얘네들 전용 이유식이 따로 있어요. 이유식과 곤충 같이 먹이고 있어요, 저희는. 이 친구는 헬메티드 게코라고 해서요. 머리가 보면 이제 헬멧 쓴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뚝배기 게코라고 해요. 얘도 보시면 완전 소형종이거든요. 엄청 작은. 빠르다. 예.
얘는 이제 소리도 내고요, 물기도 하고요. 이 조그만 게 승질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얘가 거의 다 큰 거예요. 아, 근데 이쁘게 생겼다. 예, 헬멧 쓴 거 같죠? 머리 두상이 약간 눈도 땡그래가지고. 그럼 얘네도 이제 뭐 귀뚜라미나 이런 거를 먹이로 주로 예, 먹나요? 충식한 애라서 미럽이랑 귀뚜라미 이런 곤충을 먹이고 있어요. 얘도 이제 사막에 사는 소형종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얘 이름은 이제 스코피온 테일드 게코라고 그래서 이 꼬리가 이런 식으로 정갈이 그 저거 하듯이 아, 이렇게 말려 있는. 예, 말려서 위로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아이예요. 얘도 이게 다 큰 거예요. 아, 약간 두상이 새 같다고 그럴까? 그러네요. 약간 부리같이. 보시면 꼬리 지금 흥분해가지고 꼬리 보이시죠? 빠져 걸린 거 정갈처럼. 예. 그럼 이런 아이들은 분양가가 얼마 정도 돼요? 보통 4, 50? 그래서 분양이 되고 있어요. 뭐 개체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는데 예.